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램 거북이입니다. 이제 폭염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확 더워져서 옷이 얇아지니 저도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먹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자꾸 더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더 먹고 싶고 더 배고프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고 이러다 조금만 아차 싶으면 또 찌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평생 요요 없이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방법을 2주만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요요 없이 날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조승우 저자의 완치 비만과 함께 정말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필자는 수많은 환자와 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이 4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기본형, 고급형, 특급형, 그리고 초특급형이 있는데요. 사람은 모두 처한 상황이 달라요.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분도 있고 새벽에서야 일이 끝나는 분도 있죠. 책상에 앉아 일하는 분도 있고 몸으로 노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도 제각각입니다. 방송인 강호동 씨처럼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분도 있고 평생 아침을 먹어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은 우리가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인데요. 아침에만 채소, 과일, 무, 첨가 주스를 먹는 거예요. 나머지 점심, 저녁은 보통 우리가 먹는 일반식을 드세요. 이것은 채소과일식 입문용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음식을 섭취해온 당신에게 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을 미국 땅에 홀로 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짓, 발짓이라도 해야 미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채소 과일식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만이라도 반드시 산 음식, 즉 채소, 과일, 무, 첨가 주스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산 음식으로 식사를 간단하게 하신 후 출근을 합니다. 점심에는 가능하면 현미밥에 나물 정도로 도시락을 싸서 드시기를 바래요. 단 2주 동안만이라도요. 물론 직장 동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들에겐 뭐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중인데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 라며 그냥 둘러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침에 배변한 후 상쾌한 몸속에 청소 음식을 넣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출주기, 즉 새벽 4시에서 낮 12시는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몸 밖으로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입문용이긴 하지만 배출주기에 채소, 과일과 무, 첨가 주스만을 드실 것을 부탁드려요. 2주 동안 아침에 무조건 산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형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평일 점심엔 비록 일반식을 하더라도 자연 식물식을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자연 식물식이란 채소와 과일 외에 자연에서 가져온 식물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미밥에 나물 등을 드셔도 좋고 고구마나 감자 등을 드셔도 좋아요. 다만 여기에는 절대 공장 음식, 즉 빵과 과자와 햄버거 등이 섞이면 안 됩니다. 밭에서 가져와서
불로 익힌 음식 정도만 허용합니다. 이 두 가지만 2주 동안만 지켜주시면 돼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점심과 저녁엔 평소 드시던 대로 일반식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2주 후에는 달라진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산 음식을 먹고 평일 점심에 자연 식물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80점 이상의 성적을 올리신 셈입니다. 체중이 2, 3kg 정도는 그냥 빠지실 거예요. 체중보다 쾌적해진 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아침마다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드실 경우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살균되었고 정제되었으며 각종 화학약품을 쏟아부은 공장 음식이니까요. 요즘 믹서기나 착즙기는 가격이 그리 비싼 편은 아니죠. 믹서기나 착즙기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과일은 종류를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첨가 주스도 가능하면 CCA 착즙 주스가 좋겠지만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넣어서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스를 마실 때는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물도 한꺼번에 대량을 마시면 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물가 아낙네가 나그네에게 물을 건넬 때 바가지 위에 나뭇잎을 한 장 띄우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한 번에 한 모금씩만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하세요. 우리의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어서 식도에 들어가기 전에 1차로 소화를 완성합니다. 산 음식인 채소,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주스는 5분 만에 소화됩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청소 음식이에요. 점심과 저녁을 일반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침마다 속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변을 끝낸 후 아침마다 빈속의 청소를 완성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산 음식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음식은 반드시 빈속에 먹는 청소 음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약간 강도를 높여볼게요. 고급형입니다. 이 방법은 저녁 식사만 제외하고 계속해서 아침과 점심을 산 음식으로만 식사하는 방법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지 않던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할 경우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산 음식으로 장 청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장에는 항상 어느 정도 쓰레기와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설사는 자연 치유의 한 현상이므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십 년 묵은 숙병과 노폐물을 매일 청소하는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독극물을 먹었을 경우 장으로 깊이 내려가기 전에 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살기 위한 우리 몸의 치유 현상입니다. 설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설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청소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설사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말라는 경고음이 아니니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가 나온다고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하는데 하수구 구멍을 나무 토막으로 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려움이 극심해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아니라면 스테로이드제를 먹거나 바르지 말고 하루에서 이틀만 참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3일 이내로 독소 배출이 끝나고 그 전보다 더욱 깨끗해져 가는 피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급형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풀과 열매만 먹으면 너무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필자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고급형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치솟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음식, 즉 죽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아침과 저녁을 산 음식으로만 먹으면 소화에 사용될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와 치유 에너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상쾌한 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의 회원들은 산 음식을 며칠 먹을 때가 살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던 당뇨 수치가 무첨가 주스를 먹은 지 2주 만에 정상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상승을 두렵게 만들어 결국 가공식품만을 먹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급형의 단계에서 배고파서 계속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아침과 점심에만 산 음식을 무한정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첨가 주스를 커다란 보온병에 담아서 직장에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드셔도 좋고 채소와 과일을 계속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식의 배고픔과 일반식의 배고픔은 그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공장 음식을 먹은 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 것이 없나 하며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열면서 기웃거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공장 음식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사라진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 뇌를 교란시키죠. 식욕 조절 중추 신경계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 알람 소리는 가짜 배고픔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어라 라고 알림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질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매일 저녁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찬장에서 잠자는 과자를 깨우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산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몇 시간 후 자꾸 배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배고픔입니다. 이때는 산 음식을 틈틈이 드세요. 산 음식은 소화가 빨라서 금방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몸과 자연의 원리이죠. 당신이 배고플 때마다 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더 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는 사진처럼 형형색색 컬러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패션에 집중하면 일에 집중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사과 2개에서 3개, 당근 2개에서 3개를 도시락으로 싸우셔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굳이 아름다운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멋진 도시락을 만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채소 과일식에 대한 강박과 집착까지도 벗어나야 마음의 괴로움 없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 수행이 저절로 되는 원리이죠. 기본형과 고급형의 다른 점은 평일 점심과 주말 점심 때 먹는 기본형의 자연 식물식을 산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고급형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당신을 위해 2주 동안 저녁만큼은 일반식을 허용했어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식구들과 외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일반식을 도저히 제한할 수가 없었어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많고 고순인지라 고기를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섭취 가능하고 하기도 단순한 이 두 방법이 가장 잘 맞았어요. 기본형만 제대로 지켜도 뱃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뱃살이 홀쭉하게 빠져야 진짜 살이 빠지는구나, 지방이 빠지는구나 하는데 이 느낌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숙변이 빠지니 이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한식 같은 거 잘 안 땡기잖아요. 과일을 먹으니까 간편하면서 속도 편하더라고요. 또한 필자는 CCA 주스를 강력 추천하는데요. CCA 주스가 뭐냐? 당근, 양배추, 사과로 만든 주스입니다.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가장 맛이 좋았고, 믹서기로 갈아서 걸쭉한 스무디 형태로 먹는다면 잘게 썬 사과를 먼저 넣고 가른 후 양배추와 당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조차 넣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는 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상업적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화학 첨가물이 섞이기 때문인데요. 음식을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면 장에서 음식이 부패합니다. CCA 주스는 양배추가 들어가서 속이 든든해요. 채소는 과일에 비해 소화 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인데요. 소화 속도가 아주 빠른 사과에 소화 속도가 조금 느린 당근과 양배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CCA 주스를 아침에 충분한 양을 마신다면 군것질은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꼭 권해보세요. 이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 채소가 비만을 완치하는 데 좋은 이유는 바로 설포라판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항염, 항암, 항노화뿐만 아니라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가 탁월해서 노폐물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독소가 쌓여서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의 설포라판을 CCA 주스를 통해서 매일 섭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계는 치우세요. 체중계를 치우라고 하면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매일매일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체중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시원해하죠. 그런데 매일매일 체중계에 오르는 것은 마치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체중이 조금 내려가면 뛸 듯이 기뻐하고 100g만 올라가도 하루 종일 시무룩해지죠. 숫자에 연연하면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합니다. 필자는 체중계 대신 몸 상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찌뿌둥하다면 잠을 설쳤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라며 자신에게 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배변을 잘 보았다면 어제 자연 식물식을 먹어서 그렇구나 칭찬해 주시고, 배변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젯밤 늦게 배달 음식을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반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확인하시려면 거울에 몸을 비추어 보세요. 매일매일 무엇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울을 보니 오늘은 얼굴에 붓기가 빠졌다든지, 며칠 지나니 바지가 헐렁거린다든지, 친구로부터 너 피부과 다녀왔니? 라는 말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집중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체중계를 원망하지 마시고 몸의 쾌적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이 쾌적하고 내일 몸이 쾌적하다면 체중계를 보지 않아도 거울 앞에 날씬한 당신이 서 있을 거예요. 폭식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구토를 동반하는데요. 폭식증과 구토 사이에 체중계가 버티고 있습니다. 체중계는 먹고 체중계에 오르고 구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체중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필자도 80kg의 덩치였을 때는 매일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확인하고 짜증내고 확인하고 기뻐하는 숫자의 노예였었죠. 그런데 죽은 음식에서 산 음식으로 바꾼 후 욕실 앞에서 체중계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쾌적함을 매일 느끼자 삶 또한 쾌적해졌죠. 18kg이 빠졌지만 체중계에 올라 숫자를 확인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여 년 전 일본의 최고의 관상가이자 가부였던 미즈노 남보쿠는 소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 소식이 장수를 불러온다 라고 했는데요. 적게 먹으면 흉한 인상이 선한 인상으로 변하고 돈과 장수는 저절로 굴러온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갈파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돈은 벌기가 가장 쉽고 모으기가 그 다음 어렵고 유지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인데,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이어트에 대입해보면 살은 처음에 며칠 빼기가 가장 쉽고 몇 달 빼기는 그 다음 어렵고 1년에서 10년 계속 유지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요요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무슨 요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뺐다가 빠지는 요요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돼요. 필자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에는 살을 빼고 마음을 치유했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채소 가을식을 실천하니 짜증과 분노가 사라졌다는 글들이 올라오죠. 마음을 치유하니 살이 저절로 빠졌다는 글들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러나 일단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님의 대표 명언이 있죠. 해봤어? 일단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요요 없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승우 저자의 완치 비만과 함께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다뤄보았는데요. 기본형, 고급형 다음이 특급형이죠. 여기서부턴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단 부제목부터가 빡세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법이고 그 다음 초특급형은 2주에 10kg가 빠지는 방법인데요. 이건 아주 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급하든 아니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 평생 다이어터이자 유지어터로서 빨리 빼는 방법은 절대 지향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조승우 작가님은 한약사로도 유명하시죠. 이분은 실제로 한창 때 음식을 안 가리고 특히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면서 10년 넘게 병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게는 이분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건강, 다이어트 상식을 쌓으며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선선한 편이었지만 요즘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입맛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은 맛있는 거예요. 참외, 수박, 파인애플, 복숭아 등 다 맛이 좋더라고요. 양배추는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긴 하지만 특히 여름엔 전 오이 킬러예요. 그래서 일반식 때 뜨거운 국 대신 정말 최소한의 소금간만한 오이 냉국을 즐겨 먹는데 뇌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 또한 참 좋아요. 이런 일반식까지 즐겨 먹을 수 있으니 지금 이때 하기 딱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더 더워질 텐데요. 더워서 체력도 떨어지고 입맛 없다고 굶지 마시고 오늘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큰 병 없이 늘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